일단은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많이 하시는 푸시 마케팅 중에서 온라인 광고 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들의 뇌리에 계속 들이미는, 밀어넣는 그런 광고를 푸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저희 온라인 쇼핑몰 혹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아마 온라인 광고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신다면 어떤 매체에 먼저 광고를 하시겠나요? 아마 열의 8, 9 정도는 네이버가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광고에서 네이버를 빼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만큼 네이버가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구글에 조금씩 점유율을 좀 뺏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어도 쇼핑에서만큼은 네이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이버와 다음이 약간 엎치락뒤치락 아웅다웅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이버가 점점점 점유율을 높이더니 이제는 거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덕분에 광고도 네이버로 편중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광고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말이겠죠. 한정된 지면에 서로 상위로 노출시키다 보니까 광고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의 활성화로 인해서 또 네이버에 만족스럽지 못한 검색 결과로 인해서 요즘에는 검색도 구글 쪽으로 많이 하시고 유튜브를 아예 검색 엔진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네이버가 조금씩 점유율을 잃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약간 잡설이었고요. 자, 일단 온라인 광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키워드 광고, 그리고 배너 광고, 리타게팅 광고, 동영상 광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키워드 광고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또 가장 친숙한 거죠. 키워드 광고. 특정 키워드를 포털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해당 키워드에 관련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당연히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입찰식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상위에 올라가려면 그만큼의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배너 광고입니다. 배너 광고는 웹사이트에 뜨는 이미지 광고죠. 배너 광고 쪽에선 현재로선 국내에서는 구글과 다음의 영향력이 꽤 큰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네이버에서도 배너 광고 많이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배너 광고는 네이버 사이트 혹은 네이버에 관련된 사이트에만 뜹니다. 하지만 구글과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제휴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언론사 홈페이지나 일부 좀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이런 데서 보시면 글 중간중간이나 사이트 양옆 맨 아래 이런 데 큰 배너 광고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건 보통 구글 혹은 다음에 배너를 등록해 놓으면 구글과 다음이 계약한 사이트에 이 배너 광고가 전체적으로 뜨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구글로 배너 등록을 한다. 그리고 구글이 만약에 100군데 사이트에 배너가 뜰 수 있게 세팅해놨다. 그러면 내가 구글에 등록한 배너 광고는 이 100가지 사이트에 모두 뜨는 겁니다. 노출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네이버는 네이버 사이트만 뜨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노출 정량, 그건 아니죠. 왜냐면 네이버의 트래픽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이버에만 노출시켜도 엄청난 노출을 기대할 수 있겠죠.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구글에 비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사이트가 좀 적습니다. 이처럼 네이버와 구글 다음은 같은 배너 광고지만 성격이 많이 다르죠. 특히나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노출시킬 수 있는 사람의 나이, 성별, 지역, 자주 가는 사이트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신에 배너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광고 세팅도 잘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를 처음 집행하신 분들이 구글 광고를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세팅 방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배너 광고를 집행하기 좀 어려우실 테니까 요거는 일반적으로 좀 쉬운 다른 광고 상품이 세팅이 된다면 그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광고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은 동영상 광고입니다. 보통 유튜브 혹은 네이버 TV 같은 데서 영상 시청 전에 혹은 끝말미에
혹은 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뜨는데요. 만약에 동영상 컨텐츠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영상 홍보도 아주 좋은 홍보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때문에 가끔 B급 광고나 약간 병맛 광고가 한창 유행했었죠. 물론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잘 만들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고객들한테 약간 뇌리 심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어설프게 잘못 만들면 브랜드 이미지만 깎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타겟팅 광고입니다. 일부 다른 매체에서는 리마케팅 광고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리마케팅 광고, 리타겟팅 광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개념은 같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어떤 쇼핑몰에서 한창 쇼핑하려다가 다른 사이트 이동했더니 배너에 내가 봤던 상품이 뜨고 내가 갔던 쇼핑몰이 뜨고, 한창 쇼핑몰 보다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들어갔더니 내가 방금 봤던 그 쇼핑몰에 그 상품이 딱 뜨죠. 처음 겪어보신 분들은 이거 뭐야 신기하다, 또 일부 몇몇 분들은 이거 뭐야 무서워, 이거 왜 따라다녀, 약간 이렇게 느끼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남아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 고객들이 그 사이트를 떠난 다음에 다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그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광고입니다. 이것도 잘만 활용한다면 꽤 괜찮은 광고고요. 이것도 세팅 방법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키워드 광고를 잘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그리고 광고의 개념과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온라인 광고 하나하나씩 조금 파볼 텐데요. 그 전에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의 원초적인 고민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도대체 광고비를 얼마나 써야 하냐 이건데요.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 답을 못 내린 상태인데, 어렴풋이 저 혼자 그리고 온라인상의 글을 그리고 지인 업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봤을 때 개인적으로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참고하시라고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업체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 상품의 종류, 회사의 실탄 보유력, 그 다음에 제품의 마진,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맞게 조금은 변형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대체 광고비를 얼마 써야 될까? 어느 정도가 적절한 광고비인가? 광고비 이만큼 썼는데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답을 내려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 많이 드렸던 쿠팡 기억하시죠? 쿠팡 초반에 광고 마케팅 비용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지금도 마이너스고, 저번에 뉴스 보니까 소프트뱅크한테 또 2조 가까운 돈을 투자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아직도 그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어디선가 실탄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중소업체들은 투자받기도 쉽지 않고 실탄도 충분하지 않죠. 물론 제일 베스트는 광고를 거의 하진 않았는데도 입소문이 퍼져서 상품이 팔리고 서비스가 팔려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겠죠. 하지만 이건 정말 꿈같은 얘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만약 전달 매출의 10%만 써도 전달 매출이 그대로 일어난다, 이 정도면 꽤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달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고 다음 달 마케팅 비용을 매출 10%인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저번 달과 동일한 1000만 원의 매출이 났다. 이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늘 이 정도 광고만 쓴다는 건 늘 매출이 여기에 머무른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그래서 매출 더 늘려야 한다면 당연히 광고비를 늘려야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달 매출의 10% 쓴다, 이 정도면 평균적인 광고비 지출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달 매출의 20%를 광고비를 쓰겠다, 이 정도면 약간은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 책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 정도 쓴다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 책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계, 그 다음 업종,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급적 매출의 30%는 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이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이 물건 팔았는데 마진이 한 70%야, 이런 분들은 30% 이상 광고비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대체로 잘 나와야 50%고 안 나오면 한 20-30%인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 광고비를 20-30% 쓰라는 건 계속 적자보라는 얘기겠죠. 이전 영상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망할 때 광고비 때문에 망한 경우가 많으니까 광고비에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전달 대비 혹은 실탄 대비
충분한 마케팅 비용을 책정하신 다음에 계획적으로 지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매출 대비 광고비 책정은 그동안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업종, 아이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광고를 집행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수치를 조금씩 조정해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